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이민행정의 꽃. 뭐가 있죠? 이민행정의 꽃. 바로 투자비자입니다. 투자비자. 비팔. 말로만 듣던 투자비자. 자, 우리가 외국인들 손님을 만나면 거의 1억짜리 만납니다. 1억 이상. 1억 이상의 투자가 돼야 투자 비자가 나와요. 투자 비자가 나오는데, 투자 비자의 이제 신청 기관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청도 될 수 있고, 영사관도 될 수 있어요. 외국에 있는 영사관. 외국인 청으로 들어가면 사발인이라고 하죠. 사발인.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이라고 사발인이라고 하는데, 사발인으로 해서 사증과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영사관에는 이제 또 사증 신청이 되겠죠. 투 트랙이에요. 사증, 외국인이 이제 영사관에 사증 신청을 해도 되고,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청의 사증과에 사발인,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이제 영사관에 사증 신청하는 경우에 거의 드물죠.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도 한국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영사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영사관에서 또 뭐 그 조사에 대한 이관을 국내에 있는 관할 외국인청에 이첩을 하고 여기서 또 조사과에서 조사를 실체조사를 하는 이런 방법은 되게 비효율적이어서 거의 뭐 사발인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고, 이런 사발인 대상은 뭐겠어요?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인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체류 자격을 득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증가로 가는 게 아니라 체류가로 가는 거예요. 체류가로 가서 제가 이제 수익구조 분석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업무 구분에 뭐가 있었죠? 체류 자격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 체류 자격 변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라면 체류가로 가서 체류 자격 변경으로 들어가고, 자,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팔 투자의 비자가 어떤 특수성을 갖고, 과연 투자 비자를 하는데 어떤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행정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디팔, 그거 이제 1억 이상이에요. 뭐 1억 이상 3억도 하는데, 3억은 거의 뭐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디팔도, 이제 뭐 외국 투자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깨끗한 것들이 있어요. 서류가 깨끗한 것들은 뭐 그냥 누가 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 순수 외국인이 1억을 들고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해서 뭐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돈 들어온 것부터 문제거든요. 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행정사가 같이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수입료가 얼마죠? 수입료 500만 원 이상이에요.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부대 비용, 실비용, 법인 설립 비용, 이런 것들. 법인 설립은 누가 해요? 법무사가 하잖아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돼요. 이거 혼자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행정사가.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뭐 법무사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청구를 해서 스님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대표로 있는 법인 설립을 하려면 각종 본국의 뭐 신분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라고 하면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되고, 뭐 공중인증 영사관까지 다 받아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은 따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잘못 안내를 해서 하다 보면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아셨죠? 이제 뭐 잠깐 그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수입료잖아요. 수입료. 5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500 이상 뭐 좀 어려운 것들은 막 1000만 원까지도 받아요. 근데 이제 항상 많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부자 되겠죠. 행정사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이 나는 디팔만 해. 이렇게 하시는데, 뭐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많이 하면 좋죠. 뭐 좋은 일이에요.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디팔 1억 이상
홍콩에 있는 본점에, 홍콩에 있는 법인인데, 국내 뭐 투자를 해서, 뭐 투자 기업입니다. 국내 지사가 있고, 뭐 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관계를 해가지고, 뭐 디팔로 외국인, 뭐 경영 인력이, 필수 인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건 되게 쉬워요. 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쉬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안 하고 누가 하더라도 누가 합니다. 여기 직원이 할 수도 있고, 어렵지 않아서. 여기 이제 법인의 직원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려운 것들, 순수 외국인이 1억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이제 우리 출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 디파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 결혼비자는 뭐라고 했죠? F6는? 핵심 키워드가? 혼인의 진정성이라고 했죠. 이거 진짜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 명심하셔야 됩니다. F6를 할 때는 혼인의 진정성. 내가 상담을 하는데 얘네들 결혼 안 한 것 같아. 위장 결혼 같아. 그러면 출입국 가면 100%, 200%, 300% 걸러져요. 나도 보고 와 얘는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래야 출입국에서 어느 정도 서류를 봐주는 거예요. 자, 투자 비자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자금의 출처, 자금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금의 출처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출입국에서 디파를 내줄 때 핵심적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1억 이상이면 디파를 내주기로 되어 있는데 출입국에서는 이렇게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도 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F6처럼. 여기 F6의 역사적 배경은 뭐였어요? 위장 결혼이었잖아요. 이게 키워드였잖아요. 위장 결혼. 이것 때문에 혼인의 진정성을 더 디테일하게 받고 F6 잘 안 나와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디파일도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1억. 아유, 큰 돈이죠. 1억 큰 돈인데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야, 1억. 이 사람들이 1억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래. 이거는 뭐예요? 위장 비자인가? 위장 비자. 야, 위장 비자네. 그래서 이제 하도 1억 가지고 1억을 본국에서 빌려가지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노가다 뛰면 300에서 500원 버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면 이제 원금도 회수하고 몇 년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투자 비자 받으면 처음에 체류 기간 상한이 1년 나와요. 1년. 1년 돼서 우리가 이제 1년 되면 어떻게 되는 뭐 한다고 그랬죠? 기간 연장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간 연장 신청할 때 그냥 해주지 않죠. 이 사람이 1년 동안 본인이 하겠다고 한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고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본인의 사업은 안 하고 취업을 했다. 그러면 다 걸리죠. 여기서 걸러지죠. 1년 동안 일하려고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1억 빌려가지고 와서 한 5천만 원 벌었어. 노가다 떠서 5천만 원 벌었어. 그러면 뭐 거의 원금을 1억을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벌었으면 뭐 1년의 수익률이 50%네요? 1년하고 1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 1억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 뭐 페이퍼 컴퍼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변론을 하고 이 사람을 돈은 벌러 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벌러.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 배경이 하도 사기를 많이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타이트하게 봤던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런 것들도 있죠. 자금 세탁? 자금 세탁 이런 것들도 1억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을 미쳐서 출입국에서는 자금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디팔 투자 비자를 하는데
이민행정의 꽃이죠. 꽃인데, 잠깐 또 우리 디팔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에 의한, 이제, 그, 투자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투자금 송금이 이루어지죠. 투자금, 송금. 들어오면 이제 그 돈, 자금 가지고 이제 법인 설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를 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모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다 들어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증과든지,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체류과에 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심사.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심사, 여기가 꽃이라고. 투자비자도 여기가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0만 원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심사에서 이제 보완 폭탄이 나와요. 보완 폭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1억 어디서 났어? 자, 출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준 돈 1억. 아버지가 줄 수 있죠, 자식한테. 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그 돈을 어떻게 형성했어? 어떻게 형성했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대응을 이렇게 하죠. 아버지 직장 생활 30년 하셨어요? 그래서 모은 돈이에요? 아, 그래? 그럼 아버지 직장 생활 하셨대. 그럼 아버지 경력증명서 떼와. 그리고 은행 잔금도 한번, 아버지 은행 잔고 증명서도, 거래 내역 증명서도 한번 떼와봐. 예를 들어서 한 1년치 한번 떼와봐. 평잔이 한 1억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터는 거야. 출처. 그래, 그러면 출처가 다 밝혀졌어. 오케이, 인정. 그러면 그 돈을 네가 받았다고? 그러면 뭐 입출금 거래 내역을 한번 가져와봐. 아버지와 너의 입출금 거래 내역.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자금의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출입국의 조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고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대응을 못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팔이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어디 밴드 같은 데 들어가면. 뒷팔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강도 높은 자금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가 얼마나 유연하고 재치 있고 빠르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출국은 그렇게 세팅이 딱 돼 있어. 디폴트 값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투자비자가 되게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금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들어갔다가 조사과의 보완 요청에 대한 대치기를 당해서 회복할 수 없게 돼버렸을 때 불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투자비자를 하겠다고 찾아온 손님한테도 이 자금 출처와 흐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시켜주고, 너가 만약에 1억을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는데 출입국의 강도 높은 조사과의 조사를 견뎌내지 못하면 이거 안 나온다고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다 인지하고 시작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드렸어요. 자, 달콤하죠? 500만원. 500만원 달콤해. 약간, 이건 조금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 자, 500만원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500만원을 받고, 이 사람도 1억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법인 설립까지 하고, 사무소까지 얻어가지고, 뭐, 사업자 등록까지 하면, 또 뭐, 사업장 소재지에 뭐, 임대차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식당은 이제 더 위험하죠. 왜냐면 뭐, 보증금, 뭐, 어쩌고저쩌고, 권리금도 내고, 뭐, 시설비에 뭐, 1억 다 씁니다. 근데, 1억을 다 썼는데 얘가 안 나왔어. 그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500만원이 문제가 아닌 거야. 손님 1억까지 날아간 거잖아요. 이런 걸 고지를 안 하고 하면 대치기 당해서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1억 해줄 거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고지를 시켜주고, 야, 너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거 안 되면 출입기가 강도 높은 조사를 견뎌내지 못하면 너는 이건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시작해. 하고 했는데, 불허가 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강도 높은 조사를 견뎌내지 못하고 꺾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외국인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책임이 이 조사를 견뎌내지 못하면 외국인한테 돌아가는 아주 또 드라마틱한 순간인 거예요. 이제 영업의 기술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교주시키고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투자비자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비자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사가 이제 뭐 투자비자를 할 때는 뭐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컨트롤하면서 이제 행정사가 이제 그 캡틴 역할을 하면서 그 항해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명심을 하시고 우리 투자비자 또 할 수 있는 올라운더로서 성장을 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